선거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 막바지 쟁탈전이 참 뜨겁습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충남으로 내려갔는데요. 자신의 안보관을 지적하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인지 국민들은 이제 색깔론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후보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문재인이요. 그래, 문재인으로 혀. 맞습니까?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오히려 안보민들 보고 문재인 본이다. 맞습니까? 방송으로는 이땡들아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다들 마음속에 있으시지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비밀, 대외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양강 구도에서 일강 구도로 치고 나오는 거는 네.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겠지만 이런 발언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원하고 저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문재인 캠페인 하나 건의하자면 제발 좀 선거 유세 중에서 춤추는 동영상 같은 걸 가지고 화제라고 뿌리고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요. 특히 지고 있는 후보 캠페인에서 보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네.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만한 분들이 패권주의를 부리는 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국민들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발 좀 겸손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훌륭하고 좋으신 충고를 네. 주셨기 때문에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렇게 표현하신 거는 그동안 색깔론으로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매도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이 이제 아주 편안한 농담처럼 나오는 그런 정도지 뭐 제가 저분을 안지는 30년이 됐고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요. 네. 30년 만에 가장 큰 심한 말씀을 하신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요,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면, 색깔놀이나 뭐, 이 종북몰이 이런 것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대 한국 대선이 사실 북풍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북풍은 뭐 긍정적인 북풍, 또 네. 있었던 부분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 파지티브한 부분도 있었고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파지티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 뭐 남북 간에 있어서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지티브한 북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역대 어느 정부도 선거 때마다 북풍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만 유일하게 북풍이 없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빙화는 흐른다라고 하는 그 책도 이것이 북풍몰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말이죠. 김정은이 트럼프나 시진핑 눈치를 보는 사이에 북풍은 없어도 미국발 트럼프 풍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사드 배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 좀 현실적이고 하기 전에 구체적인 해법 로드맵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도 조금 모호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한테 순서가 올 거라고 차분히 기다렸는데 색깔론 종북몰이에 대해서 네. 제가 좀 한마디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여쭤본 거예요, 정준기 대변인께. 아니 갑자기 트럼프 얘기로 가가지고 네, 그거 합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노동신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네. 제목으로 보수 패당이 안보 위기설을 요란스럽게 내돌리면서 재집권의 구멍수를 열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저는요. 지금 무슨 색깔론 종북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북한에 관계된 또는 사상과 안보관과 대북 간에 관계된 얘기들을 물어보면 무조건 색깔론 종북론이란 두 단어를 갖고 마치 구태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이해할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도대체 왜 이런 논설이 나왔는지 이 논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한반도 정책이 있어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주권을 인정하자.
육자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북미 수교를 하자. 주한미군 그럼 철수하고 전시작전 한수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반도 정책이랑 최근에 이야기한 문재인 후보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게 무슨 종북몰이고 색깔론인가요? 자, 진성호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허성무 공동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정준길 대변인이시죠. 네, 갑자기 맞습니다. 노동신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동신문을 높이 신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신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한 적 없어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소리입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오히려- 노동신문에 설명을 물어보셔야지 왜 이쪽 후보한테 설명을 물어봅니까? 어찌 그리 그건 북한이 말이 안 되는 편을 들어요? 말씀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만약에 뭐 그럼 북한 노동신문에서 홍준표 후보를 칭찬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북한 노동신문하고 그럴 내통을 리가 합니까? 없죠. 그럴 우리 리가 칭찬할 있든 리는 없습니다. 없든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나 북한이 지금 홍준표 오히려 후보가 상승을 하니까 조급증이 정준길 생겨갖고 후보의 그런 논리와 대선에 토론 좀 태도가 바로 노골적으로 지금 북풍몰이고 들어서고 색깔론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편 들고 있잖아요. 아니 그 노동신문이 문재인 후보 팬들 뭐 그게 대한민국 선거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근데 되지.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정책이 어찌 그리도 북한의 정책이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과 똑같냐 이거예요. 북한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과 같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자, 육자회담을 할 때 핵주권국 현재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자, 보시죠. 육자회담 하자고 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다자회담 하자. 다자회담, 육자회담 맞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의 사실상 핵주권국과 다름없는 이 상황을 인정하자고 하면서 육자회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세요, 혹시? 아니요, 뭐 저는 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뭐 문재인 아니, 대표가 자기 당의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가진지도 어떤 의도를 모르는데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뭐 제가 자, 다 그다음 들여다보지 않는데 정전협정을 잠깐 이야기 좀 평화협정으로 할게요. 바꾸자고 한 거 알고 계세요? 전종기 대면 잠깐만요. 지금 평화협정 아직 말씀이 정전협정으로 답변이 안 바꾸자고 끝나기 했잖아요.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니까 북미 수교 하자고 했죠. 북미 수교 문제도 오래전부터 주장됐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걸 해야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미 옛날에도 했다가 다시 뒤로 물려서 늦추어진 거잖아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 여러 반드시 돼야 될 거죠.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문재인 후보가 안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약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앞에 말한 핵주권국 인정하는 상황에서 육자회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기정사실이고 그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하면 한미연합상 무력화되면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 안보동맹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된단 말입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30년 후에 될지 40년 후에 될지도 모를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내용들이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과 사실상 맥락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정준길 뭐 대변인이 그렇게 혼자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누가 제가 해석을 아니 한다고 근데 얘기합니까? 제가 좀 조금 근데- 저도 발을 한 번도 못해서 저 제가 지금 발언을 좀 6분 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패널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대변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이야기하셨지만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권까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나 더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길 대변인께서 네. 뭐 아마 당의 입장을 아마 대변하고 계시니까 그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물론 그 국가를 보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대통령 책무가 평화 통일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결국은 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 간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파적 입장을 다 떠나서 다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길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점점 더 발전됐을 경우는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마치 홍준표 후보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수 표심조차도 이것이 그럼 지향하는 바가 뭘까? 그럼 우리는 영원한 분단국으로 남아야 되느냐?
그런 네. 의무를 갖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런 의문이 드네요. 네. 좀 짧게 한마디만 부연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정책 구체적인 것 가지고 토론하기는 짧은 시간인데 아까 문재인 후보 했더니 말 중에서 자 그렇게 색깔론 정부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는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첫째 자 전국몰이 뭐 이런 색깔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수 쪽 무슨 예컨대 홍준표 후보의 측근이 이야기한 게 네. 아니라 그쪽 분들 노무현 정권에 장관했던 분들 또는 실장했던 분들끼리 지금 진실게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꿎은 보수 쪽 정치인이라든지 안철수 후보 보고 정부몰이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캠페인 중에는 상당히 비겁한 캠페인이다.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든 홍준표든 누구든 간에 안보에 대해서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조금 문재인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욕설 같은 EX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자, 이제 저는 이런 식의 캠페인 발언 연설은 총량제 합시다. 오늘은 후보의 네. 격에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봅니다. 지금 자, 저희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PD 측에서 다 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적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뒤에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수도 없을 만한 위기에 근데, 쌓여 있어요. 먼저 네, 여기서 대변인 꼭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조금 흥분하셔서 넣으신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분 마음속에 어떤 그동안의 분노가 혹은 그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 분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큰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요. 네. 걱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조사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적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고 대부분 다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저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해왔던 부정적인 면에 또 반대쪽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네. 상당히 걱정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충청권을 갔습니다. 역대 대선은 일명 모든 지역이 중요합니다만 충청 민심을 잡는 자 대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골든 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한데요. 양강구도 무너졌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나? 충청도 분들에게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정 지사 떨어져서 섭섭하시죠? 그땐 충청도 분들 예의 내니오라고 하던데요. 이거 충청도 특유의 말씀이신가요? 뭐 내와 아니어의 합친 예, 말이요? 네 아니요 합친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세 분이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돌아가면서 다 답변을 하나 드리고 가지 네, 그러셔요. 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뭐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 어떤 행위도 주어져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진승호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뭐 그런 비난이나 걱정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장관의 책을 이용해서 그것을 종북몰이로 썼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민순 장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었다는 것을 잘 연재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관계 문제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 각자가 다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뭐 여러분 사실 문제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누가 더 사실인가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각자의 그 노트라든지 각자의 그 기록물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네. 보고 물론 이제 우리 정종길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그런 걱정을 보수적인 분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이 다 그렇지도 않는 거고 특히 뭐 전시작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서도조차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시기의 문제만 있는 거지 다 환수를 원하지 그럼 우리가 전시작전권 영원히 미국에 주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조차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강조해서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색깔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않는 분들에 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양강 구도에서 일강 구도로 치고 나오는 거는 네.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겠지만 이런 발언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원하고 저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문재인 캠페인 하나 건의하자면 제발 좀
선거 유세 중에서 춤추는 동영상 같은 걸 가지고 화제라고 뿌리고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요. 특히 치고 있는 후보 캠프에서 보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네.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만한 분들이 패권주의를 부리는 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국민들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발 좀 겸손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훌륭하고 좋으신 충고를 네. 주셨기 때문에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렇게 표현하신 거는 그동안 색깔론으로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매도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이 이제 아주 편안한 농담처럼 나오는 그런 정도지 뭐 제가 저분을 안지는 30년이 됐고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요. 네. 30년 만에 가장 큰 심한 말씀을 하신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요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면 색깔론이나 뭐 이 종북몰이 이런 것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대 한국 대선이 사실 북풍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북풍은 뭐 긍정적인 북풍 또 네. 있었던 부분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 파지티브한 부분도 있었고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파지티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 뭐 남북 간에 있어서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지티브한 북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역대 어느 정부도 선거 때마다 북풍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만 유일하게 북풍이 없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빙화는 흐른다라고 하는 그 책도 이것이 북풍몰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말이죠. 김정은이 트럼프나 시진핑 눈치를 보는 사이에 북풍은 없어도 미국발 트럼프 풍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사드 배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 좀 현실적이고 하기 전에 구체적인 해법 로드맵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도 조금 모호하지 않은 같아요. 그럼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게 무슨 종북몰이고 색깔론인가요? 자, 진성호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허성무 공동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정준길 대변인이시죠. 네, 갑자기 맞습니다. 노동신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동신문을 높이 신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신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게 말이 안 아니, 되는 그런 소리입니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오히려- 노동신문에 설명을 물어보셔야지 왜 이쪽 후보한테 설명을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어찌 그리 그건 북한이 말이 안 되는 편을 들어요? 말씀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만약에 뭐 그럼 북한 노동신문에서 홍준표 후보를 칭찬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북한 노동신문하고 그럴 내통을 리가 합니까? 없죠. 그럴 우리 리가 칭찬할 있든 리는 없든 없습니다.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나 북한이 지금 홍준표 오히려 후보가 상승을 하니까 조급증이 정준길 생겨갖고 후보의 그런 논리와 토론 대선이 좀 태도가 바로 노골적으로 지금 북풍몰이고 들어서고 색깔론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편 들고 있잖아요. 아니 그 노동신문이 문재인 후보 편들 뭐 그게 대한민국 선거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근데 되지.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정책이 어찌 그리도 북한의 정책이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과 똑같냐 이거예요. 북한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과 같을 수도 없고요. 선거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 막바지 쟁탈전이 참 뜨겁습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충남으로 내려갔는데요. 자신의 안보관을 지적하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인지 국민들은 이제 색깔론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후보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문재인이요. 그려 문재인으로 혀 맞습니까?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오히려 안보민을 보고 문재인 복이다. 맞습니까? 방송으로는 이땡드라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다들 마음속에 있으시지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비밀, 대외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을 네. 자신을 지지하지 않.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한테 순서가 올 거라고 차분히 기다렸는데 색깔론 종북몰이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한마디 해야 지금 될것 여쭤본 같은데요. 거예요, 정준기 네네. 대변인께. 아니 갑자기 트럼프 얘기로 가가지고 네, 그거 합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노동신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네. 제목으로 보수 패당이 안보 위기설을 요란스럽게 내돌리면서 재집권의 구멍수를 열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저는요. 지금 무슨 색깔론 종북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북한에 관계된 또는 사상과 안보관과 대북 간에 관계된 얘기들을 물어보면 무조건 색깔론 종북론이란 두 단어를 갖고 마치 구태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이해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도대체 왜 이런 논설이 나왔는지 이 논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한반도 정책이 있어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주권을 인정하자. 육자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북미 수교를 하자. 주한미군 그럼 철수하고 전시작전 한수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반도 정책이랑 최근에 이야기한 문재인 후보가 하는 얘기가 똑